네, 오늘은 이제 S3에서 스토리지 개념에 있는 객체를 업데이트 할 때, 업로드를 할 때 이제 스토리지 개념과 그런 스토리지 개념들에 대한 수명 주기 그런 실습도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똑같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부터 진행을 할 건데,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적용이 되는 데는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먼저 클라우드 프론트를 진행을 하고 기본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수명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클라우드 프론트가 되었을 때 클라우드 프론트의 뭐 캐시 상태나 무효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했던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도 실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끝내자마자 지금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버벅일 수 있다는 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My Life Role 버켓을 이제 리전 이름을 박아놓은 걸로 버켓을 생성을 했는데요. 이 버켓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런 권한 없고 퍼블릭 액세스도 차단이 되어 있고 전체 아무런 전책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그냥 이름만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생성한 그런 버켓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먼저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위한 버킷을 한 개 설치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주고요.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캐시 삭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거기 때문에 버킷 버전 관리를 활성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그대로 하고 네, 여기 존재를 하네요. 네, 버킷이 한 개 생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로 이동을 하여 한 개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만든 클라우드 프론트 버켓 DTDT가 있겠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름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할당이 되었고요. 그리고 버킷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원본 액세스 제어를 선택해주고 제어 설정해서 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걸로 설정을 한 다음에 생성을 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가지고 이 해당 버켓에 접근할 수 있는 OAI, IMA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OAI를 자동으로 아마존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겁니다. 네, 나머지는 이렇게 하고 캐시 삭제나 이런 거는 이제 좀 이따 시도를 해볼 것이고요. 네, 나머지는 이렇게 하고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이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제가 아까 만든 이 DTT를 보고 있고 이제 이 배포가 초록색이 돼서 가능하다고 할 때까지 좀 기다려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명 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명 주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테스트는 못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파일이 실제로 삭제가 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주기 자체가 하루 정도만 이렇게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는 하지 않고 이게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들어갔던 것처럼 다시 제가 다른 버켓을 클릭을 하고 관리에 들어가 수명주기 생성을 눌러보고 여기서 뭐 수명주기 이름 같은 경우에는 편한 대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터를 사용하거나 버킷의 모든 객체 적용이 가능한데 일단 모든 객체 적용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명주기 규칙이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수명주기 규칙은 한 개를 선택하면 이 규칙에 대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바꿀 수 있고 또 한 개를 선택하면 또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바꿀 수 있는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 간의 객체 현재 버전 이동, 스토리지 클래스 간의 객체 이전 버전 이동이 있는데 여기서 이전 버전과 현재 버전의 차이는 저희가 이제 버킷을 만들 때 버저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버저닝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복제죠. 복제를 하기 전에 대한 파일들이 이전 버전, 복제를 한 이후에 대한 파일들이 현재 버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면 이제 버저닝을 해가지고 현재 버전에 대해서 일수가 되기 때문에 뭐 한 90일 이후에는 어디로 보낼까요? 이건 뭐 어차피 실제 테스트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글라시어로 보내고 뭐 또 추가해가지고 지금 현재 글라시어니까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딥 아카이브로 보내는데 딥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최소 단위가 180일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180일이라고 적겠습니다. 네, 객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체크를 해주고요. 네,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네, 객체를 업로드를 했을 때 몇 일 뒤에 좀 더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다른 스토리지 클래스를 바꿔준다든지 네, 이런 거를 하는 것을 이제 수명 주기 규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요약이 되기도 하고 한 개를 더 추가하자면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원존 IA로 보낸다고 하면 원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백업 데이터나 그런 것을 보관을 하기 때문에 한 10일 네. 이런 식으로 추가하게 되면 또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이제 규칙 생성을 해서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이 해당 버킷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버킷에 업로드되는 객체들은 이제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가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제 객체에 대한 S3에 대한 수명 주기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마 되나요? 네, 아직 되지 않았고요.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엣지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S3나 HTTP 오리진 요청에 대해 가지고 캐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용자가 이제 호주에 있는 S3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호주에 있는 S3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사용자가 접근을 하기에는 너무 멀고 그러기 때문에 로딩이나 지연 시간이 굉장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미국에 있는 사용자가 이제 S3 로케이션이라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접근을 하여 S3 로케이션이 이제 엣지 로케이션이 호주에 있는 S3에 대한 객체에 대한 데이터들을 캐싱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지고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사용자가 미국에 있는 엣지 로케이션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이제 네, 클라우드 프론트가 사용되는 주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 테스트해서 알아볼 거지만 이제 캐시를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 버킷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데이터와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데이터에 차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좀 이따 또 캐시를 무효화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을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되어 있지가 않네요. 이건 살짝 시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기다리기 전에 일단은 버킷에 업데이트할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킷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덱스 HTML을 업데이트를 할 건데 불필요한 거는 좀 삭제를 해주고 네, 이제 이러한 부분은 뭐 S3 코र्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덱스 HTML 해줄 거고 네, 된 것 같으니까 이제 바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설정한 클라우드 프론트 버킷으로 가가지고 업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 HTML과 copy.jpg 또 뭐 있을까요? 네, 그냥 AWS 이미지 파일 네, 이렇게 3개 정도를 선택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3개가 업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닫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해당 버킷에 이렇게 3개의 객체가 존재하고 보통 이 객체에 접근을 할 때에는 HTML 한 다음에 열기 하면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객체 URI 같은 것을 접근을 하면 access denied가 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ublic access가 허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에러가 뜨는 것입니다. public access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을까요? 네, public access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보안적인 이유로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방금 같은 URL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현재 버킷 정책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디 있을까요? 여기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게 어디로 접근하지 까먹었는데 이 부분인가요? 네, 이 부분이네요. 이제 클라우드 넷으로 접근을 했고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쪽에서 치고 그러면 여기서도 access denied가 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OAI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권한 탭에 가가지고 OAI가 적용이 되었다면 버킷 정책 쪽에서 이제 정책이 생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책이 생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쪽에서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요. 왜 안 될까요? 대시 정책이고 받고 편집으로 접속해가지고 이거 교육체는 인덱스 HTML로 해주고 OAI를 반드시 방금 했었을 텐데 배포 도메인 이름으로 접속을 해서 안 됐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책이 형성이 안 된 건 안 되었는데 캐시 정책 있고 캐시고 그룹을 했고 네,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